온 나라가, 전 세계가 모두 와, 드디어 이 남북의 냉전이 해결되나 이러면서 완전 박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권자들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드디어 이제 안보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씩 해결되고, 그리고는 나라가 좀 더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너무너무 싫은 집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평화가 왜 그럴까요? 그 집단은 어딜까요? 바로 새누리당, 자한당이라고 하는 이 망해야 되는 이 망국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익을 받아왔던 데가 부패한 곳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많으면은 이제 막 군대 생활을 뭐 오래 해야 된다, 3년을 해야지, 목숨을 바쳐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빼는 거예요. 뒤로 뭐 인대가 늘어났니, 뭐 정신이 이상하니 이러면서. 이 완전 이런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이 자한당에 완전히 대거 운집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 꿈에서 못 깨어나는 겁니다. 완전 부패와 부정, 거짓,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드라든지 뭐 아니면 천문학적인 돈에 그 돈을 가지고 왜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기에 들어가는 돈은 완전히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잖아요. 그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그것은 괜찮다 이러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방산 비리라고, 무기에 관련되는 비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기 로비스트가 완전히 항상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똥 묻은 돈은 더 이상 이제 가져갈 수 없는데, 그 집단들은 정체성 자체가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지 이 평화 시에도 계속 그냥 공포스러운 상황이 오기만을 그냥 두 손 모아서 바라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 평화가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우리 주권자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런 집단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집단은 망하는 길만 남았어요. 왜? 이제 더 이상 공포 정치가 먹히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예. 이제는 안보 문제가 사실은 제일 컸었는데, 우리 그 국민들은 사실은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대부분 다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노무현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완전히 그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이 시간에 이만큼의 어떤 성과를 끌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야 진짜 사람들이 늘 소망하고 소망했으나 불가능할 것이다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진짜 완전히 뭐 저는 로키 산맥 글래시어가 제일 예쁘다 이래 생각했지만 그 곳보다도 더 예쁘다고 하는 곳이 금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추운 곳으로 가야 자작나무들이 예쁘게 물이 지어 있거든요. 그 자작나무 숲을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나무가 퉁치는 별로 안 크고 하얀 나무들이 물이 지어 가지고 쭉 있는데 이제 잎사귀도 이쁘고,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자작나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온이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이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쪽 기온으로는. 그래서 글래셔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금강산을 우리가 갈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아주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저 진짜 모자랑 땡들만 모여있는 자한당 저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집단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더 이상 주권자들이 우리 이 평화를 위해서 뽑아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제는 다른 당도 있잖아요. 평화당도 있고
또 이제 정의당도 있고 좋은 당 많은데 그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완전히 그 모여 있는 그 집단에 눈길조차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이제 혹시라도 자한당에 지금도 세뇌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설득하듯이 해서 우리 손잡고 같이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되겠지만 남북의 이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것처럼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협력을 함으로 해서 또 생각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주권자들이 염원한 것이 더 이렇게 잘 서로 간에 이렇게 맞닿아야지 큰 시너지가 나니까 다 같이 더 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남북 대화만큼 잘 돼야 되는 하나가 법적인 문제인데요. 이 사법농단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죠. 지금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65년간 적폐가 전부 다 실은 이 안보 문제의 이 공포 때문에 더 이제 오랫동안 이 새누리 자한당 이 사람들이 농단 세력으로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아줬더니 법을 잘 만들으라고 이것들하고 같이 농단을 벌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래서 이제 유해용이라는 사람이 첫 구속영장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대요. 그 신광렬이라는 이 사람이 보니까는 참 한심하고 쪼잔하던데 우병우하고 또 친구라네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정은호 게이트 그거 터졌을 때 혹시라도 자기들 검찰 내부 사정이 들킬까봐 이제 자료를 빼돌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기자가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없냐 하니까 아이고 할 말 없다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판사라는 사람이 아유 그게 할 말 없다가 뭡니까? 할 말 없다가 그게 그럼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오해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덜 좀 사람이 좀 쪼다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멍청해 보여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판사에 그냥 줄줄이 사탕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 검사님께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적폐 언론들인데요. 적폐 언론 중에서 제일 썩어 빠진 쓰레기가 중앙일보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조선일보라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이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앙일보 이 사람들이 계속 완전 썩은 뉴스만 신문에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웃기는 거는 이 김부선 문제인데 이 김부선 이 여자가 지금 보면은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 하는 여자라는 게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부선이가 아니고 다른 어떤 미친 여자가 나와서 그러면은 내가 뭐 김무성하고 잤는데 하면은 계속 이렇게 뉴스에 내보낼 건가요? 이건 완전 정신 빠진 짓이잖아요.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이렇게 계속 뉴스를 할 것 같으면은. 근데 지금 근거도 하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SNS에다가 계속 이제 완전히 정신이 빠진 여자다 보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여자가 이런 글을 갖다가 계속 그 SNS에 올리는 이 여자는 왜 올리겠어요? 이 여자는 거의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뉴스를 만드는 중앙일보 같은 조선일보 같은 이런 데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기사에다가.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이게 기자들이. 중앙일보가 지금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시장경제, 온갖 경제 붙은 이런 회사들이 경제에 관련되는 뉴스는 안 내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 주식 조작하고, 그 부동산 조작하고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 김부선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 자기들도 다 알면서 계속 SNS에다가 내보내고, 이 여자가 하는 미친 온갖 잡소리를 그대로 옮겨 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이라는 게 뭔가요? 객관적으로 뭐가 이 증거가 있는 거를 얘기해야 그게 신문의 역할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완전히 국민 우롱이거든요. 독자를 우롱하는 거죠. 다 우리는 아는데, 뭐가, 사실이, 아무 사실도 없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것은 노림수인데, 누가 모르는 줄 알아요? 이제 진짜 그만해요, 진짜 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시장경제. 자기 할 일을 좀 하라고요. 미친 여자한테 맨날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 다 안다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전부 다. 기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올리라고 또 사인해주는 사람들은 뭔가요, 진짜로. 이렇게 썩어 빠지고, 아니, 돈에 다 미친 것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뭐, 광고 받으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0%가 언론과, 법과, 정치꾼, 전부 다 썩어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다 자기 자식들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계속,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런 짓을 계속 하게. 제일 나쁜 인간들은 중앙일보. 허우헌날 똑같은 뉴스 계속 내보내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는, 경기도에서 또 의사들이 반발을 했더라고요. 아니, CCTV를 공공의료기관에서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CCTV 촬영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자가 원할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환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의사들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했나요? 그냥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술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 밀실에서 뭘 하는데. 그렇지만 그냥 믿고 그냥 한다 하는 사람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의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하는 사람일 경우에만 공공의료기관에 가서 CCTV를 촬영해 달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들이 뭐가 두렵나요? 그동안에 맨날 수술하는 거 공부했었으면은 그것도 자기 기술도 내보내고 허준의 정신,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반발을 하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웬일인지 SBS에서 뉴스 하나를 내보냈더라고요. 감옥에 간 거예요. 의사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제 그 정형외과는 왜 이렇게 의료기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의료기구 팔러 온 세일즈맨한테 환자를 눕혀놓고 수술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환자가 수술이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들켜버린 거죠. 의사가 한 게 아니고 세일즈맨이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랬는데 이 의사는 감옥에 갔다가 나오자 10일 만에 다시 또 병원을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 아닌가요? 어떻게 환자한테 자기가 할 것처럼 해놓고 엉뚱한 세일즈맨한테 수술을 시키나요? 그런데 현재 의료법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네요. 또 국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이 의사들이 저것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 환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료생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 힘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남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을 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성형외과 같은 데 간 여자들을 그 의사들이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일이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환자들 동의 하에서. 그렇다면 이건 환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거는 적극 나서야 돼요. 왜냐면은 주권자들이 뽑아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나서야죠.
이 얘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무도 실행 안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 도지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권자들한테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충격받았었던, 내가 이제 갑자기 충격받음으로 해서 확 자랐었던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요. 말씀드리는데요.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는 1600년도에 태어났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인데요. 스페인은 이렇게 탱고라든지 그저 플라밍고 그저 그런 춤도 발달돼 있고 또 건축물도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런데 철학책이 정말 없더라고요. 멋진 화가들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스페인 사람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이제 읽게 됐을 때 완전히 이제 정말 큰 행운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복싱 선수 생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책을 판다는 거예요. 책이 한 권에 10,000원인데 저는 책 표지가 예뻐야지 책을 선뜻 고르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책 내용도 보지만. 그런데 책 표지가 이제 너무 허접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건투 선수가 자기가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10,000원이면은 싸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이제 그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샀어요. 또 내가 생각하기 알 수가 없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제일 싸고 가치 있는 게 저는 이제 책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분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또 자기가 정말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책을 파는구나 하고 탁 사가지고 탁 읽었는데 역시 행운이 또 따랐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너무너무 절실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파우스트라든지 이제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책들은 선과 악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더 강인한 힘으로, 악이 너무너무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이기려면 그 선은 진짜 큰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완전히 목숨 거는 어떤 혈투를 해가지고 그걸 쟁취를 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책들이 주는 공통적인 것은 결국은 이기는 것은 힘 있는 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악은 언제나 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몇 차례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놀라면서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위태로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결론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마다 지나고 나서 참 위험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책에 보면은 놀랍게도 그게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은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비슷한 어떤 그런 경우를 위험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네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간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면서 그런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해놓은 책이에요. 온갖 경우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게 16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 현재의 나에게 완전히 충격을 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한당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어땠는가요? 결과적으로는 완전 뒤통수를 딱 맞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쏘으면 안 된다. 쏘는
처음 쏘는 거는 모르겠지만 몇 차례 쏘고면은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그 책 제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읽은 책 제목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라 해가지고 하얀 책 표지로 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내가 그때 좀 허접했던 것은 딴 거였어요. 이제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제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쇼펜하우어랑 왠지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그러니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나도 역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다양한 면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해서 오늘은 그 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충격받으면서 딱 이만큼 또 성숙했던 책이거든요. 화이팅! 바이!